자, 우선 도면을 좀 보시고요. 고정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외경 나사예요. M60의 피치 1.5 나사기 때문에 여기를 고정시키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왼쪽을 이제 고정시키는 걸로 보고, 그래서 왼쪽을 먼저 깎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라 하면 이제 이쪽을 말하는 거겠죠? 이쪽 부분. 여기를 먼저 깎을 거고요. 깎는 위치는 여기 홈 있죠, 홈. 홈까지 깎아야 돼요. 홈까지 깎고 끝낼 거예요. 왼쪽 이 부분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외경은 홈까지 포함해서 깎는다, 가공을. 그리고 내경 같은 경우에는 나사까지 깎으면 되겠네요. 나사. 내경은 단차 하나, 둘, 그리고 내경 나사까지 해서 가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A면 가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B면 가공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선 A면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요. 드릴 가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드릴 가공. 근데 이 드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센터 드릴과 그 다음에 드릴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요. 유드릴이라고 해가지고 인서트 팁이 달려있는 드릴이 있어요. 이걸로 하게 되면 얘는 센터 드릴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할 거예요. 인서트 팁이 달린 드릴로. 그래서 센터 드릴 공정을 생략. 근데 이제 문제는 시뮬레이터가 이거 지원을 못 해줘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드릴로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A면 같은 경우에는 드릴 가공이 끝나고 나서 A면 우선 외경 황사 1차, 외경 정사 2차, 외경 홈 이렇게 이제 가공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경 황사, 내경 정사, 그 다음에 내경 나사 이렇게 해서 가공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갑시다. 자, 우선 이제 A면 드릴 먼저 진행을 해야겠네요. 자, 우선 퍼센트 집어넣으셔야겠죠. 1차 퍼센트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이제 그 이업이 넣어서 우선 1차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해주시고. 이 환경 설정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CA 선반 작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이 들어가는 환경 설정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책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 원점 복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구 호출 해주시면 되겠고, 공구 호출 2번이 되겠네요. 2번. 2번은 드릴. 자, 이 드릴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경값이 중요해요. 직경값. 드릴 몇 파이자 있을 거냐. 이 현장에서는 주로 많이 쓰기 20파이를 많이 써요. 20파이. 이건 이제 인서트 팁들, 그러니까 유드릴 기준이에요. 유드릴 20파이. 근데 이제 문제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도면을 보셔야 돼요. 도면 보시게 되면은 그 제일 작은 구멍이 몇 파인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내경 나사는 예를 들어 현재 내경 나사가 현재 M30인데, 그러면은 이 구멍 크기가 이제 파이 30으로 생각하시면 가능이 있어요. M30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우리가 외경 나사 깎을 때 주로 이제 이런 기준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파이 30이 아니죠. 그래서 내경 나사 같은 경우에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M-P 요게 이제 드릴 직경 구멍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피치가 2면은 빼면 28이죠. 그래서 얘는 파이 28로 깎으셔야 돼요. 파이 28. 파이 28로 깎아야지만 완료가 되는 거고, 다행히도 치수 표기되어 있네. 28이라고. 그죠? 그래서 28 구멍을
28짜리 구멍을 뚫어야 된다.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와서 유드릴 직경 20짜리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20파이를 뚫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선택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이 드릴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G96 왔습니다. G97 쓰고요. S는 한 350 정도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 N03.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G00 위치 잡아줘야 돼요.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링 사이클은 총 두 개가 있는데 G83이 있고, 그 다음 G74가 있어요. 그러니까 G74도 G84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그나마 구현이 되는 게 G74예요. G74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R값은 도필량. 뒤로 빠지는 양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G74 두 번째. 그래서 X는 0이 되겠고, Z는 관통. 그 전체 길이 얼마죠, 이거? 딱 100? 110? 그러면은 얘 130 들어가야 돼, 130 정도. 이렇게 아주 관통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한 110이면은 한 120 정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시뮬레이터가 관통이 안 돼요. 시뮬레이터 상에서. 그래서 130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 Q값 넣어주시고, Q값은 점 찍어요, 안 찍어요, 여기? 3000 정도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F값 0.25 정도 넣어주시고, 절상료 켜져 있고, 이렇게 해서 드릴링 작업을 합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안전거리 띄워주시면 돼요. 절상료 끄시고, 주축정지, 일시정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릴링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그 N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입사원 개념, 신입사원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짜냐면, 외경과 내경을 이제 구분을 져가지고요. 외경과 내경을 구분을 져서 외경, 황삭, 정삭, 홈, 나사를 다 끝내놓고, 가공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내경을 들어가는 경우가 막 내경, 황삭, 정삭, 홈, 나사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한단 말이죠. 프로그램 그렇게 짜요. 대부분 처음에 짤 때는. 근데 이거는 실제로 가공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 하는 방식이고, 원래 가공 순서는요 이렇게 외경, 내경으로 안 나눠요. 뭘로 기준 나누냐? 힘 받는 거. 저항이 클수록, 저항이 큰 작업일수록 먼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럼 저항이 큰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황삭의 저항이 제일 커요.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이고, 정석이 돼버리네. 정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을 받는 게 뭐냐? 홈이에요. 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나사가 될 수도 있고 정삭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정삭이 힘을 잘 안 받거든요. 얘가. 요게 이제 힘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 중에 황삭이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 홈, 그 다음 나사와 정삭은 좀 애매한데, 나사도 사실은 뭐 힘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순서는. 그러니까 정삭을 맨 뒤로 빼라. 그러면 이 맨 뒤로 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정밀도가 좋아져요. 이런 거는 이제 가공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 터득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 정삭을 미리 했더니만, 나중에 후 공정 들어갔을 때 뭔가 좀 틀어짐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밀 가공 맨 뒤로 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삭을 한번 더 하는 거죠. 뭐 홈까지 깎고, 홈 전에 정삭을 한번 해주고, 이때는 정삭을 하긴 하지만 여유값을 주는 거고, 100분의 2든 100분의 3이든 여유값을 주고, 정삭을 끝내놓고 홈 나사하고 정삭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밀도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방식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항이 높은 걸수록 먼저 가공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 우선 외경, 내경, 황삭 먼저 하셔야 돼. 프로그램 짤 때. 외경, 내경, 황삭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을 파요. 홈을 파주고,
그 다음에 나사 가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삭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사와 과부하